1번 문제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문제 수급 특징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 5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호재보다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가고 있는 순매수 종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관의 첫 번째 매수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SK하이닉스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슈퍼사이클 벌써 시작됐다라는 사이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2%대 또 상승세 보였던 만큼 종가는 살짝 아쉽지만 2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으로 바로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4분기와 함께 내년까지 호실적 기대되죠. 지금도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2%대 낙폭에서 그래도 많이 줄이면서 0.28% 약보합권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미래에셋증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 이 IPO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미래에셋 그룹사들 중 스페이스X 지분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게 바로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수혜의 기대감으로 8% 넘게 급등하며 마무리가 됐고요. 4번 종목에는 하이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올해 3, 4분기 합쳐서 매출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73%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해외 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죠. 내년까지 추가적인 매출 확대 크게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SK스퀘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금산분리 이 규제 완화의 내용을 발표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죠. 현재 최대 주주로 있는 SK스퀘어도 큰 수혜 받아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의 매수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기관과 함께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세 2거래일째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 역시 미래에셋증권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일에는 양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양쪽 모두 손바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3번 볼게요. 바로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는 최근에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도 있고요. 이제 1월에 있을 CS2016 그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기아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도 목적 기반 차량 PBV를 실제적으로 처음 공개할 걸로 기대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4번 종목 확인해 볼게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현재 주가 23만 원을 겨우 지지하고 있는데 현재 2달 내 최저가 부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수급 엇갈리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ABL 바이오입니다. 이제 연내 추가 기술 수출 2건을 예고했는데 먼저 일라이릴리의 발표 소식이 있었죠. 아직까지 한 가지의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빅딜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장 딱 한 종목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수급 매수 탑5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명이 나왔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적어주셨고요. 하이브를 적어주셨습니다. 와, 개인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 가장 선택을 안 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두 종목을 딱딱 적어주셨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오늘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미래에셋증권보다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쪽으로 호재가 있었죠. 예. 스페이스X가 내년 이제 하반기에 IPO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쪽에서 스페이스X 쪽에 투자를 했었던 그런 이제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높은 또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였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부각이 되면서 모회사인 미래에셋 증권까지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오름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증권주 하면은 사실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이제 또 쏠리다 보니까 증권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시장 지수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또 증권주가 또 부각이 받고 그런 관점에서 좀 미리 일찌감치 증권주가 또 이제 연초 랠리에 대한 또 기대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기금 쪽의 수급과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증권주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세가 12월 8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었고요. 오늘은 이런 이제 관련 이제 모멘텀까지 붙어주면서 기관계까지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익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미래에셋증권도 지금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올해 1조 3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서학개미에 대한 그런 해외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국내 투자도 올해 4,000피를 이제 기록하게 되면서 또 이런 수급 쏠림, 거래대금 쏠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또 관련 모멘텀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정부 쪽에서 증권 이런 기업들에 활성화? 있어서 예. 네, 발행업을 이제 인가해주고 예. 종합 투자 계좌를 이제 도입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즉 발행업을 이제 인가를 해준다라는 것은 이런 증권 기업들이 값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채권 발행에 있어서도 유리한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많은 또 증권사들이 이 발행어음 인가 소식으로 인해서 내년 초부터 발행어음을 계속 발행하겠다 하는 곳들도 지금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종합투자 계좌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종합투자 계좌 앞서서 IS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계좌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진 사실 수수료, 중개사업 위주로만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종합투자 계좌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중개 업종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의 그런 뭐랄까 확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업이익의 파이가 조금 더 이제 커질 수 있게 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증권주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PBR 수준이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제 그 PBR이 1 미만인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소식들로 인해서 1 이상으로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재들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세제 혜택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학개미 분들 있잖아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가긴 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증권주들은 사실 좀 잘 살펴보면은 또 배당을 또 잘 주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연말에 증권주들에 대한 수급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관련 이슈를 통해서 증권주 쪽의 수급 동향을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해 주시길래 이제 벤처 투자 부분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매력을 끝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소 뭐 5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서 증권사들을 좀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 좋아하던 그런 섹터는 아닌데 네. 올해 이 상승폭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아마 좀 놓쳤다 싶었던 분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엔터 쪽으로 갔습니다. 하이브를 선택해 주셨네요. 예,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엔터 중에서도 하이브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2월 달 들어서 4거래를 빼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고요. 저는 약간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BTS죠. 일단 내년에 BTS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메가 IP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이 1조를 돌파했다, 2조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 예상 매출액은 3조 8천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BT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좀 이제 잠잠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공격적인 투자가 중심으로 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글로벌 레이블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레이블 하면은 미국이랑 일본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아시아 매출을 보시면요. 40%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출 성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라틴이라든가 인도 쪽 시장 지금 이제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성장세는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하이브가 낮지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지만 내년부터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돼 있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0%가 해외 매출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환율수의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고요.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 엔터 4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 콘서트 관련해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고 이 한알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되는 가시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엔터사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다. 이 구간은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가 한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다 보니까 주가만 보면은 꽤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연예계 좀 소식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 불똥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말씀해주신 BTS 같은 경우는 컴백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팬들도 많지만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이었죠. 해체라는 언급이 또 라이브 방송 중에 나오면서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보통 이제 엔터 하면은 이제 아이돌에 대한 재계약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데요. 보통 아이돌 같은 경우는 7년 차가 마의 7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계약이 많이 해제되는 시점인데 BT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메인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았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하이브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도 했고요. 지금 BTS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그룹 활동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활동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저는 단기적인 그냥 약간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약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BTS겠지만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 뭔가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런 이제 이슈도 있다라고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번 달 들어서 4거래를 빼고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